새 정부의 추경 예산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규모는 20조 원 플러스 알파 추경안이 이번 달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7월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현재까지 진행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프런트 타이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어떻게 편성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예산을 또 한 번 받을 것이냐,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그리고 최근 정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될 것이냐, 이런 내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취임 첫날입니다. 1호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직접 주재한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 TF 회의였는데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는 곧바로 추경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보통 보면 추경안 편성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달 중에는 국회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예산 규모는 20조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여기에는요, 전국민 지원금 형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의견을 모으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에다가 경기 마중물로서의 재정 역할도 강조했는데요. 그만큼 국민 체감, 국민들이 직접적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예산 집행 효과를 거둬야 하겠다. 여기에는 지난번 전국민 25만 원처럼 직접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받는 추가 경정 예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이렇게 추가 경정 예산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과연 현실화될 것이냐. 이미 2월 34조 7천억 규모 추경안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사업이 소비 쿠폰이었는데요. 단일 사업으로는 예산이 가장 컸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데 약 12조 8,050억 정도가 소요되고 취약계층에게는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더 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월에 34조 7천억 규모 추경안을 제안했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 쿠폰이었다. 이 규모가 12조 8,050억인데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데 12조 8,050억이 소요되고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주겠다. 이 계획이 포함되었으니까요. 이미 이때부터 계산해봐도 이번 추경 예산 안 20조 원 플러스 알파 여기에는 이렇게 전국민 25만 원씩 지급하는 안과 취약계층 추가 지원 안 이렇게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라는 안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입니다. 이때는 2170만 가구에게 4등 지급 방식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이때는 1인당 골고루 25만 원씩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가구원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지급했는데요. 4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몇 인 가구냐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되었는데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인당 2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때와 비슷하게 25만 원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현재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원된다면 5년 만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달라진 점들도 있습니다. 최근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를 걷어들인 수입 현황을 보면 142조 2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3년 연속 세수가 펑크가 났다. 그러니까 결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1, 4분기 적자가 61조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번 25만 원은 조금 선별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 방법도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집행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집행이라고 합니다. 우선 전 국민에게 일단 지급한 다음에 연말정산 때 만약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환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지급할 때 전 국민이 아니라 선별 지급하는 방식 이런 방법을 택하자라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줬다 뺏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어찌되든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서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 여기에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지역화폐도 관심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화폐 예산은 4천억 정도 되는데요. 기존 본 예산 안에는 지역화폐 자체가 없었지만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에서 4천억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여당에서 이미 지역화폐 예산까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또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입니다. 자영업자들 최근 빚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자 자체도 못 내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부채 탕감, 부채 조정에 대한 예산도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 단순하게 만기 연장이나 채무 조정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규모로 빚 탕감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주도했던 자영업자에 대한 대규모 빚 탕감은 박근혜 정부 이후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경기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마다 논란도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대출이자 제때제때 갚는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이다.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알아서 나라에서 다 갚아주는데 굳이 걱정하면서 빚 갚을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정책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 반응들도 있고요. 아니다. 망해버리면 뭐하냐. 지금 숨이라도 붙어 있을 때 일단 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주장도 있고요. 어찌되든 항상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나왔을 때도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찌되든 자영업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되고 실업자로 전락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추가경정 예산,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내용 정리해드렸는데요. 일단 이번 달입니다. 6월달 정부에서는 국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다. 지금까지 현금성 지원을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지원금, 지역화폐 이런 것들은 현금성 지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다만 모두 다 줄 것이냐 아니면 선별해서 지원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 국민 다 주는 것에 꼭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향이니까요. 이르면 6월 국회에 보고되고 7월에는 만약 행정 절차가 빨리 진행만 된다면 추가경정 예산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이 7월에 지급될 수 있다는 점 현재까지 정리된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 일상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